한반도의 중부에 위치한 천안 이곳은 예로부터 다양한 민속신앙과 전설로 가득 찬 고장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천안에 위치한 비석골에 관한 전설이다. 옛날 옛적 천안의 비석골에는 신비로운 돌비석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이 비석들은 정교하고 화려한 무늬로 새겨져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성시하였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비석들은 천안 땅을 수호하는 신의 조각상으로 마을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덜어주고 풍요와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다. 비석골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정성껏 비석제를 올렸는데 이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마을의 전통이었다. 이 제를 올리는 날 마을의 남녀노소가 마을 광장에 모여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리고 풍성한 음식을 바쳤다. 그러면 농작물은 잘 자라고 가축들은 건강하게 자라 마을은 번영을 누렸다. 하지만 어느 해인가 마을에 끔찍한 재앙이 닥쳤다. 수확철마다 한간에 소문이 돌곤 하던 황소들이 갑작스럽게 죽기 시작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고 이는 마을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드는 불길한 기운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비석골의 신을 진노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끊임없는 공포에 시달렸고 평소 조그마한 균열조차 멀리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왔다. 마침내 가장 현명한 할머니가 한 가지 해답을 찾게 되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가장 깊은 신앙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비석골의 돌을 소홀히 한 우리의 태도를 고쳐야 한다 하셨다. 마을을 지키는 비석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고 더욱 정성스럽게 돌을 닦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 사람들은 비석을 지극정성으로 닦으며 돌 하나하나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였다. 그리고 비석에 다시 소중한 인과 힘을 줄 수 있도록 매년 봄뿐만 아니라 매달 보름 큰제를 지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해의 가을이 마침내 닿았을 때 마을의 모든 농작물은 다시 한번 번영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늘은 맑게 갠 파란색으로 마을을 덮었고 사람들은 비석골의 신들에게 감사드렸다. 종종 노인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결코 신의 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항상 감사를 표해야 한다라며 경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후로도 비석골은 그 신성한 아우라를 바라며 천안 땅을 지키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이러한 이야기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비석골의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으며 천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이야기거리로 전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북도 부안 지역에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었다. 이 갯벌은 끊임없이 들이치는 강한 바람과 물살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풍부한 해산물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귀중한 자원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갯벌의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종종 위험에 노출되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갯벌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은 바로 바다의 신용왕이었다. 용왕은 수천 년 전 이곳에 자리 잡아 갯벌과 바다의 평화를 지키고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용왕은 가끔씩 사람들에게 경고의 징표를 보내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이치를 어지럽히고 바다를 모욕했을 때였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어부 정석은 더욱 풍성한 족과를 얻고자 해가치면 출항을 감행했다. 그는 평소보다 깊은 바다로 나아가 많은 고깃대를 만나 기뻐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거센 파도가 그의 배를 덮쳤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돌아오지 않자 모두가 그를 애도하며 한동안 슬픔에 잠겼다. 이틀 후 정석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다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배가 뒤집힌 후 그는 기적적으로 용왕의 궁전에 당도했고 용왕은 무섭고 장엄한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다. 용왕은 그에게 바다를 경시한 죄로 무사히 귀환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석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마을로 돌아가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자연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면 그를 풀어주겠다고 했다. 정석은 다시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용왕의 경고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은총에 감사하며 갯벌에 작은 제단을 쌓았고 매년 임시로 용왕제를 열어 용왕께 바다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했다. 이야기가 전해지고 난 후로 사람들은 바다와 갯벌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나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마을은 크게 변했지만 용왕 제단의 전설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대의 부안 사람들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날에 용왕제를 열고 바다의 풍요로움을 기리며 그들의 민속, 신앙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그들의 믿음은 단지 전설로서가 아닌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도라는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섬에 설문대할망이라는 거대한 여신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초대형의 체구와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 제주도의 산과들까지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쳐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설문대할망은 하늘이 품은 딸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제주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땅으로 여기며 이곳을 더욱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이로운 곳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녀의 첫 번째 업적은 제주도 가운데에 높다란 한라산을 세운 것이었다. 할망은 바다를 가로질러 먼 산을 넘어 돌을 주워오고 그 돌들을 하나하나 쌓아 거대한 산을 만들었다. 그렇게 완성된 한라산은 제주도의 중심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산을 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에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설문 대할망은 제주도를 더욱 축복받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강과 호수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산을 누르자 맑은 시냇물이 흘러나와 부비쳐 흘러꼬이는 이내 강이 되어 제주도 곳곳으로 뻗어나갔다. 이 강물들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다양한 생명체가 자라나는 데 기여했다. 설문 대할망은 또 한 가지 바람이 있었다. 바로 사람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유난히 뜻깊은 날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가 직접 손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농부의 삶을 살피면 그 땅에는 신비롭고 풍성한 작물이 자라났다. 사람들은 그녀가 가르친 방법을 따라 농사를 짓고 땅의 축복을 받으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설문 대할망의 존재를 잊기 시작했다. 그녀가 만든 자연의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고 점차 그녀의 이야기를 전설 취급하며 마음속에서 멀리 밀어내었다. 설문 대할망은 이에 슬펐지만 여전히 제주도를 사랑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고자 결심했다. 그리고 한동안 제주도는 고요하게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은 생활의 편리함을 즐기며 지냈지만 갑작스레 일어난 자연재해의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설문 대할망의 고마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두 손 모아 그녀에게 용서를 빌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금 그녀의 존재를 인정했다. 설문 대할망은 사람들의 변화를 느끼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제주도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다시 흘러 배후 지역에서 자연의 조화와 신비가 다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자연의 흔적 속에서 여전히 설문 대할망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설문 대할망은 여전히 제주도의 보호자가 되었고 이 이야기는 제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며 소중한 교훈을 남기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군산의 해안가 마을에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사나운 파도와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바다는 때론 풍요로운 어장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지만 때로는 거친 폭풍으로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신을 달래고 자신들의 안전과 풍요로운 어획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봄마다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의식을 해신제라고 불렀습니다. 해신제는 마을의 어르신이 중심이 되어 바다의 수호신 해신에게 기원을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해신제의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해안가에 있는 오랜 세월을 버텨온 작은 사당 해신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해신당은 오랜 전설 속 인물 인용왕의 자손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마련한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당 안에는 바다의 신을 상징하는 고대의 토템과 다양한 바다 생물의 조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식은 새벽녘에 시작되었습니다. 어스름한 바다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제관은 정갈한 북장으로 사당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을 바치며 바다의 신에게 안전과 풍요를 빈다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바다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해신이 보내준 축복의 징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의식이 있던 해에는 어김없이 바다가 평온했고 어부들은 물고기가 가득 찬 배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인가 마을에는 불길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해신당의 정기를 손상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몇몇 버릇없는 젊은이들이 사당을 장난삼아 손상시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을 덮친 폭풍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셌습니다. 바다는 마을의 집과 배를 집어삼키듯 하였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마을 어르신들은 다시 한번 해신제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들은 해신당을 복구하고 더욱 정성을 들여 해신제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해신제의 날 마을 사람들은 전보다 더 많은 정성과 간절함으로 의식을 치렀습니다. 제관은 해신에게 사죄를 드리며 마을이 다시 평화롭고 안전한 바다가 되도록 기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평온한 빛이 바다 위에 내려앉았고 이후로 바다는 다시금 고요를 회복했습니다. 해신당과 해신제는 군산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신앙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경외와 이를 지키고 존중하자는 공동의 약속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군산의 바닷가 사람들은 여전히 해신당을 찾고 해신제를 이어가며 그들의 전통을 소중히 지키고 있습니다.